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참 본성이 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본성이 좀 그렇다 싶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시각을 빌려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파고들었던 철학자인데요.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더 깊이 있고 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여 삶에 큰 기쁨을 주지만 또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본성이 못됐다고 느껴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한없이 지치게 하고 때로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마저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그들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지혜를 얻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다소 염세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 실존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냉철하게 분석한 본성이 못된 사람의 6가지 특징입니다. 이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길게 서론을 이어가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그 6가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본능적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본성이 못됐다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기심이 지나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쉽게 속이거나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며 때로는 그 이익을 위해 기본적인 도덕률이나 윤리의식마저도 외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선과 악의 기준마저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편리하게 규정하려 들죠. 이러한 극단적인 이기심은 인간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늘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를 먼저 계산하고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진심으로 돕기보다는 자신의 손해를 먼저 걱정하며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때로는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묘하게 포장되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용하려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때 자신의 역할만 최소한으로 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과 성과까지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려 애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친한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자신이 더 돋보이거나 자신의 필요를 채울 기회로 삼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이기심이 인간 본성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이자 삶의 원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기심은 단순히 나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깊이 내재된 강력한 생존 본능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이기심은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이기심 때문에 불필요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냉철하게 직시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며 현저히 부족한 공감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이 근원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고, 고통을 인간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성이 못됐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무감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아픔이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웃거나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드는 잔인한 면모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마치 감정 없는 벽과 대화하는 것 같은 허탈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절친한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내가 약해서 그래,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는 식으로 타인의 고통을 쉽게 폄하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과 은근히 비교하며 스스로 더 우월하고 운이 좋다고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저한 공감 능력의 부재는 타인과의 진정한 정서적인 연결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무감각함이 인간 본성의 어둡고 냉정한 측면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고통에 가장 깊이 집중하기 쉽고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온전히 이해하고 느끼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본성의 악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욕주의를 제시했습니다. 금욕주의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깊이 연민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행동을 무작정 비난하고 단죄하기보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 본연의 한계와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잔인한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입니다. 본성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내뱉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하게 되며 결국 우리 자신의 자존감마저 낮아지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동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스럽게 내세우거나 심지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상사나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라고 해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간섭하거나 뒷담화를 일삼아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매우 염세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명예나 명성을 좇는 것이 결국 헛된 일이라고 말하며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는 어쩌면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타인을 깎아내리고 지배하려 함으로써 채우려는 안쓰러운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모든 타인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며 일방적인 존중은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 아니기 때문이죠.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이러한 상호적인 존중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 어떤 깊은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오히려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습관입니다. 본성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극도로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남 탓을 하고 자신은 단 하나의 책임도 없다고 강하게 발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조작하여 타인에게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부당하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개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모든 원인을 다른 팀원에게 돌리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늦잠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어겼으면서도 교통체증이나 알람, 시계 혹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기보다는 항상 외부적인 요인이나 타인에게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원죄론과도 깊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습관은 인간 본연의 불완전함과 약함, 그리고 자기 방어 본능이 지나치게 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성숙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거나 아예 지키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보존 본능이 지나치게 강하여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질투심과 시기심이 매우 강하여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지 못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오히려 깊은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타인의 불행을 내심 바라거나 심지어는 그 불행을 즐기는 듯한 잔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잘 되면 속이 뒤틀려 배 아파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하거나 심지어는
교묘하게 방해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를 주고받기 어렵고 항상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동료가 자신의 노력으로 승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쟤는 운이 좋아서 그래, 백이 좋아서 그래, 나는 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하며 속으로 불평하거나 심지어는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한 친구의 행복한 연애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그들의 관계를 폄하하거나 불화를 조장하며 이간질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니체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친구 관계를 보았습니다. 니체는 좋은 친구는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연의 염세적인 시각으로 인해 타인의 성공을 순수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기 어려운 측면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분석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비교 의식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타인의 성공은 자신의 실패로 인식되어 결국 극심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승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타인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투심과 시기심은 관계를 병들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불행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말이나 상황 조작을 서슴지 않는 기만적인 모습입니다.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일삼거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능숙하게 꾸며내고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결코 진정한 신뢰를 쌓기 어렵고 결국 관계는 깊은 불신과 함께 파탄에 이르게 되죠.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이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심지어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려 드는 비열한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행동은 관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결국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에 깊이 지배받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이나 조작과 같은 기만적인 행동 역시 이기심의 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깊은 혼란과 함께 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거나 그들의 악의적인 조작에 휘둘릴 때 우리의 삶은 불안정해지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 본성의 한 측면으로 이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우리 자신을 상처로부터 보호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냉철하게 분석한 본성이 못된 사람의 6가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심,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현저한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습관,
질투심과 시기심이 매우 강하여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말이나 상황 조작을 서슴지 않는 기만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함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이러한 인간 본성의 어둡고 냉혹한 면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더욱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얻는데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그의 다소 염세적인 관점은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삶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불필요한 환상이나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완벽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이 못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감정을 소모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금욕주의를 통해 인간 본성의 악함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를 키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들과만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쇼펜하우어의 깊이 있는 통찰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대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늘 단단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